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라이프 코치 최연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소마 워크숍 인트로, 즉 소개 영상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은요, 다른 곳에서는 자주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면서도요, 왠지 들었을 때 일리가 있고 수긍이 참 많이 갈 거예요. 한편 호기심이 일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알찬 내용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릴게요. 기대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모르시니까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현재 미국의 미시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태어나서 자란 곳은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1991년에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요. 외국인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저한테 적성에 참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1998년에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MBA 유학을 왔어요. 여기서 2년간 MBA 생활을 하면서 또 미국 생활이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00년에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디트로이트 본사에서 잡을 찾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리서치, 상품기획, 마케팅 등의 업무를 했는데요. GM 생활을 하면서 회사 안팎에서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멘토로서요.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현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라이프 코칭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추구하고 싶다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죠. 2019년에 기회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코칭 교육을 1년에 걸쳐서 받고 자격증도 획득했죠. 그런 이후에 곧바로 드림포워드라는 코칭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GM을 다니면서 회사 일과 코칭 일을 병행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는 정말 코칭 일에만 전념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에 그동안 20년 넘게 다녀온 GM을 과감하게 퇴직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2021년에 제 코칭 실력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스트로지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소마틱 코칭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코칭을 하는 클라이언트들도 너무나 큰 변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소개시키게 되었습니다. 소마가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최근에 있었던 클라이언트와의 소마 코칭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이나 얼굴은 다 가렸고요. 또 자세한 내용도 나누지 않을게요. 다만 아주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은 어린 시절 자라면서 아주 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그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인해서요, 우울증, 대인관계 불안증, 그리고 잦은 자살 충동을 느껴오셨습니다. 다행히 지난 몇 년간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아주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1대1 코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코칭을 하면 보통 10회, 10번의 코칭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저의 첫 코칭 시간은 한마디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제가 저와 앞으로 하는 10회 코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을, 그리고 삶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이분이 스스로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현했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가슴이 그것을 원한다면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주에게 맡기고 코칭을 그냥 시작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3개월 반 뒤에 10회 코칭을 마치는 마지막 세션은요, 한마디로 웃음바다였습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생존 모드에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번영 모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숨을 제대로 쉬면서 이제 삶을 제대로 살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해요. 이분이 기존에 받은 심리 상담 방법과 제 소마틱 코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리 상담사와의 상담은요, 자신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머리와 논리로 재해석을 하는데 집중을 한 것이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되어서 그동안 나아지긴 했는데요. 어떤 때는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은 따라주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 해요. 반면에 저와 한 소마틱 코칭은요, 가슴과 몸을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예상도 못했던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소마틱 코칭은요, 머리와 논리가 아니라 가슴과 몸을 통해서 내면에 깊이 접근함으로 해서 새로운 차원의 자기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소마 계속 그러는데 도대체 소마가 무슨 뜻일까요? 소마는요, 그리스어에서 기원을 했는데요. 몸, 육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몸, 육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있죠. 먼저 정신과 영혼과는 분리된 존재로서의 몸, 또한 어떤 신체적인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많죠. 날씬하거나 근육이 단단한 몸매, 아니면 어떤 운동 실력을 발휘하는 수단인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몸이라는 것은 이 소중한 두뇌를 지고 다니는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소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마는요, 정신이나 영혼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요, 정신이나 영혼의 성스러운 거주처로서 살아 숨쉬는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에서 눈을 떼시고요,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소마란 정신과 영혼의 성스러운 거주처로서 살아 숨쉬는 몸이다, 이 말이요. 어떠신가요? 소마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소마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시간의 연결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기억들은요, 우리 몸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해도요, 우리의 경험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살 속에, 뼈 속에, 세포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죠. 즉,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다 담겨 있죠. 그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몸의 자세나 행동 방식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현재의 표현이 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현재에 나타나는 행동 방식이 습관화되면서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소마에 담긴 힘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성을 여는 열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소마를 통해서 잠재성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 반사적 성향, 영어로는 conditioned tendency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건 반사적 성향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심리적, 신체적 압박이나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는다는 아주 무섭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것이 몸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얼굴이 잔뜩 찡그러지고 심하면 울 것 같죠? 또한 우린내는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아마 이 어린아이의 온몸이 움츠러들고 뻣뻣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조건 반사적 성향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압박이나 긴장된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대응 방식을 반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된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러한 성향은 자신이 처한 압박과 긴장 상황 속에서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즉, 우리가 안정감, 소속감 또는 자기 존엄성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낌이 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 본능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죠. 조건 반사적 성향이 표현되는 방식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융화형, 두 번째는 회피형, 세 번째는 공격형인데요. 즉, 긴장이나 압박이 느껴지는 상황에서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준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융화를 하려고 든다든지,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는요, 낯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부담스러운 장소에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특히나 업무와 관련된 것일 때 정말 긴장되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먼저 융화형인 분이라면요, 되도록이면 앞에 앉아서 진행자분의 말에 맞장구를 열심히 치면서 아주 열심히 참여하겠죠. 회피형이라면 될 수만 있다면 맨 뒤에 앉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최대한 진행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러면 공격형은 어떻게 할까요? 팔짱을 딱 끼고 몸을 이렇게 제치고 듣는 등 마는 등 들으면서도 진행자가 하는 말 중에서 흠잡을 걸 찾아서 불평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죠. 진행자에게 직접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때요? 단순하게 각 개인의 성격인 것 같지만은요, 각자가 느끼는 긴장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에는요,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될 때입니다. 부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특히나 어려운 부탁이라면 정말 긴장감을 느끼겠죠? 예를 들어서 융화형인 분은 어떻게 할까요?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걸 사주면서 친구에 대한 칭찬을 한참 한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겠죠? 회피형인 분은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수십 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문자를 수십 번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겠죠? 또 만났다고 쳐도요, 계속 망설이다가 말을 한마디도 못 꺼내고 그냥 헤어지고 말겠죠. 그렇다면 공격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친구를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친구에게 준 온갖 가지 도움을 막 과장해서 상기를 시킨 다음에 이제는 네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야. 그러니까 고마워야 돼. 이러면서 오히려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나오겠죠? 이 역시 자신이 처한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나름의 대처 방식이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직접 경험한 개인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소마틱 코칭을 교육을 받은 캘리포니아의 스트로지 인스티튜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가 한겨울이었는데요. 교육을 참여하기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미시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위를 걷다가 넘어져서 제가 갈비뼈에 실금이 갔어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몸을 격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주셨죠. 그런 상태에서 코칭 훈련장에 갔는데요. 훈련의 일환으로서 교육기간 내내 하루에 1시간씩 아이키도라는 무술 동작 연습을 해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막대를 들고 있죠? 이 막대를 저희가 조우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냥 쉽게 막대라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 막대를 들고 단체로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그 갈비뼈 상태 때문에 이렇게 막대를 들고 움직이면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에게 미리 수업 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배우고는 싶으니까 여기 자리에는 있겠는데 그 막대는 들지 않겠다. 대신 그냥 양손으로 그냥 공기에다가 휘저으면서 연습을 따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도 흔쾌하게 그러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단체 연습을 하던 중에 선생님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같이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마침 제 옆에 저랑 친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제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대 없이 그냥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고맙게도 자기도 그러면 막대를 내려놓고 하겠다 해서 저희가 둘이 같이 막대 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막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없이 재밌게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4명이 짝을 지어서 같이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제 짝이 우리 그러면 두 사람 더 모아서 막대 없이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 제가 이거는 너무하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막 사례를 치면서 그 친구에게 아니야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 혼자 가서 다른 사람 찾아서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순간에 느낀 느낌은 어땠을까요?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느낌? 사라지고 싶은 느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너무 피해를 주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두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막대 다 내려놓고 하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빼면 그것도 민폐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하자. 그러고서 4명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이번에는 다 역시 막대를 내려놓고 공기에 대고 그냥 했어요. 했는데 모두가 여기 참여했던 친구들이 다 이거 새롭다. 이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하면서 모두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어요. 바로 그때 제가 저의 조건 반사적 성향을 발견했답니다. 뭐냐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죠. 집단과 함께 할 때는 최대한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잠재우고 억눌러야 되죠. 집단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면 눈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것은 인류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자라면서 습득한 조건 반사적 성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건 반사적 성향이라고 알아챘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세요? 조건 반사적 성향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조건 반사적 성향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죠. 여기에는 선택권이라는 것은 없어요. 무의식이 자신을 이끄는 것이죠. 반면에 이 상황에 의식이 깨어서 자신의 조건 반사적 성향을 보는 순간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싶지? 라고 스스로 선택을 할 여지가 주어집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든 상황으로 돌아간다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손사래를 치면서 친구한테 아니야 됐어 괜찮아 라고 말했던 것, 그것은 선택한 것이 아니었죠. 반면에 제가 그 순간에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같이 막대를 내려놓고 함께 연습하자고 한번 제안을 해볼까? 라는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마를 통한 자기개혁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무의식이 이끄는 조건 반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이끄는 선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소마를 통한 자기개혁 방법과
기존의 자기계발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머리, 의식으로 이해하기와 몸으로 실천하기의 차이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아프리카 아사로족의 속담이 있어요. 지식이란 우리 뼛속에 들어와 살기 전에는 한낱 소문에 불과하다. 이죠. 어때요? 공감되시나요? 요즘에 자기계발에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독서 많이 하시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독서 많이 하세요. 독서는 진정으로 마음의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머리로, 의식으로 아무리 무엇을 깨닫는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저절로 따라하지는 않아요. 즉, 의식을 통한 자기계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진정한 자기 변화는 언제 찾아올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변화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최대한 80% 이상은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즉, 툭하면 화를 내는 버릇이 있다고 해보세요. 책을 많이 읽고 한두 번 화를 안 내는데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한두 번에 그친다면 우리가 저 사람 진짜 변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정말 화가 나는 상황에서조차도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변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변화는요, 소마, 즉 우리의 신성한 몸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가능합니다. 리서치에 의하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300번을 연습을 하면 머슬 메모리가 생긴다고 해요. 즉,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근육이 알아서 행동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피아노 연습을 한참 하면 머리로 생각을 안 해도 손이 알아서 움직여주죠. 그러면 3000번을 연습하면요, 체화가 된다고 해요. 즉, 어떤 것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소화가 되어서 자신의 성향, 성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10,000번을 연습하면 어떻게 되죠? 잘 아시죠? 그 분야의 전문가, 타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소마를 통한 연습하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이 되는 중심 잡기 연습을 저와 함께 해볼게요. 중심 잡기는요, 어떠한 자세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앉아서, 누워서, 서서 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본을 제대로 충분히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 자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중심 잡기를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중심 잡기를 해보실게요. 우리가 중심 잡기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정신을 현재에 가져오고, 두 번째, 마음을 열고 세상과 교감하면서, 세 번째, 삶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요, 서서 하시면 더욱 좋고, 앉은 자리에서라도 같이 해도 좋습니다. 저를 가만히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은 눈을 뜬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잡기는요, 4개의 방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길이, 넓이, 깊이, 그리고 무게 중심.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각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네,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자신의 몸으로 마음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살아있음을 느껴봅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신의
숨 쉬는 소리가 들리나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나요? 네. 그러면요, 천천히 우리가 길이를 통한 중심 잡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길이는 우리 몸의 길이, 위아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먼저 자기 몸의 길이를 쭉 펴주세요. 긴장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펴주면서 우리 몸이 원래 주어진 길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끝에서 보면서 눈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눈의 양옆에 시야가 다 들어오도록, 그것이 바로 긴장이 풀렸다는 증거죠. 양 이빨도 긴장을 풀어주세요. 양 이빨의 긴장이 풀리면 우리의 입술은 살짝 벌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목의 긴장도 풀어주시고 어깨의 긴장도 풀어주시고 척추뼈 하나하나 사이로 숨을 가만히 불어넣으면서 천천히 자연의 길이 그대로 몸이 위로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엉덩이 아래로 역시 긴장을 하나하나 풀어보세요. 허벅지, 양무릎에도 긴장이 돼서 딱 굳어있는 경우 많죠? 풀어주시고 양다리. 그래서 이 밑의 길이가 쫙 펼쳐지면서 자신의 양발이 방바닥 혹은 서 있는 그 자리 바닥에 닿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자신의 뿌리가 쫙 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길이는요, 우리 몸의 길이는 자신의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존엄성,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 느껴봅니다. 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넓이를 통한 중심 잡기를 해볼게요. 넓이는 우리가 왼쪽부터 오른쪽 끝을 말하죠. 자신의 몸 양옆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서 자기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느껴봅니다. 고개나 어깨 이런 것이 한 곳으로 치우쳐 있으면 가만히 그 자연스럽게 중앙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옆에 넓이를 자신이 타고난 그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는지 혹은 어깨나 가슴이 너무 튀어나와 있는지 둘 다 자연스럽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타고난 이 넓이, 어깨 넓이, 그리고 몸 넓이를 가만히 차지하고 또한 양쪽 다리를 이렇게 느껴보세요. 왼쪽, 오른쪽 느끼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넓이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나? 그러면서 자신의 몸의 왼쪽 귀, 왼쪽 어깨, 허리 이렇게 쫙 느끼시고 또 오른쪽 이쪽 끝도 한번 몸을 싹 훑으면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넓이를 하는 데서 중요한 거, 갈비뼈. 쫙 숨을 들이쉬면서 갈비뼈가 활짝 열리면서 가슴이 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넓이는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관계, 세상에 대한 소속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넓이를 느끼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존재를 느껴보셔도 좋고요.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아니면 물체이든 그 존재를 느껴보세요. 이 공간을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 그리고 저도 느껴보세요. 저와 지금 이 같은 자리의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저와 에너지적으로 멀리 있더라도 함께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를 느껴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숨을 또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깊이로 옮겨갈게요. 깊이를 통한 중심 잡기. 깊이는 우리 몸의 앞과 뒤를 상징합니다. 먼저 뒤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뒤를 느껴볼까요? 몸을. 머리 뒤통수, 어깨 쭉지, 그리고 허리 이렇게 느끼면서 옷이 닿는 느낌도 느껴보세요. 엉덩이, 허벅지 뒤 쫙 느껴보세요. 우리가 뒤는 잘 안 느끼죠. 평상시에. 이 순간에 아, 나의 몸에 뒤가 이렇게 있었네 하고 느껴보세요. 느끼면서 우리 이 등이 상징하는 것을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우리 몸의 뒤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 삶의 경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하나하나의 경험, 그것을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 덕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뒤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우리를 지원해주는 수많은 존재가 있답니다. 우주, 이 우주의 존재, 여러분의 영혼, 또한 여러분의 조상의 영혼들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도요, 수많은 조상의 영혼들이 여러분을 뒤에서 지지해주고 있죠. 그 존재를 지금 이 순간 느껴보세요. 자, 이번에는 몸의 앞으로 마음을 가져와 봅니다. 머리끝, 이마, 눈, 코, 입, 목의 앞쪽, 가슴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요. 배에도 긴장이 들어갔으면 쫙 풀어주고, 허벅지 이렇게 앞을 쫙 훑어보세요. 하면서 우리 몸의 앞이 상징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의 앞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이 몸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지요. 자신이 이끌어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미소를 지어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몸이 앞으로 치우쳐 있지도 않고, 즉 미래를 향해서 너무 급하게 가지도 않고, 또 몸이 뒤로 처져 있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재 여기 중앙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경험을 존중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 딱 중심 잡고 서 있다는 것이죠. 느껴지시나요? 현재. 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게 중심으로 중심을 잡겠습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은요, 바로 여기 배꼽 아래 4, 5cm 단전에 있어요. 배꼽에다가 엄지손가락을 하나 대고 나머지 4손가락이 닿는 곳이 단전이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무게중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요, 무게중심, 마음이 여기에 잡혀 있으면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머리에 가 있으면 머리로 쏠리게 돼 있죠. 그러면서 몸은 그냥 흐느적 가는데요. 몸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마음의 중심도 잡히고 살아갑니다. 이 무게중심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삶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가만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이후에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 어떠신가요? 네, 잘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세요.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중심 잡기 연습해 보셨습니다. 저와 함께 중심 잡기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경험하신 것을요, 한번 노트에 적어 보세요. 지금 하고 나니까 기분은 어떤지, 그리고 하면서 몸의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떤 부분은 긴장이 되었더라. 어떤 부분을 할 때는 뭔가 찌리리한 느낌이 들었다. 등등 많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세요. 또 어떤 부분 할 때는 갑자기 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재단하지 않고 그냥 인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마에 대해서 그리고 소마를 통한 자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